안녕하세요. 느린토끼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좀 지나가고 이제 또 따뜻해지는 봄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봄에 키우면 좋을 식물들을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보로니아 피나타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보통 지금 시기에만 나오고, 보통 5월에 끝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뭐 가을이나 겨울쯤 입고가 언제 되는지 입고 문의를 정말 많이 하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이제 보로니아 피나타 핑크 유나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꽃말은 잊을 수 없는 당신의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은은한 허브 향이 정말 좋은 식물이고요. 이 식물은 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 잎에서 은은한 허브 향이 나기 때문에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실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봄 식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얘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식물들을 쭉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으로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식물은 방울철쭉이에요. 보이시나요? 정말 예뻐요. 약간 벚꽃나무가 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식물인데 이 아이도 제가 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핑크 잎들이 약간 벚꽃 잎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철쭉가 식물이다 보니까 생명력도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꽃이 다 지고 나서 옥상에 이거를 두셨는데 또 꽃이 한 번 더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생명력도 강하고 꽃도 잘 나오는 편이고 꽃이 만개하면 정말 화사하고 예쁜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울꽃은 제가 진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죠? 꽃이랑 이런 게 정말 화사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플랜테리어 식물로 작년에도 매우 인기가 많았던 보라쌀이에요. 이 보라색 꽃이 피는 식물인데 얘도 정말 예쁘죠. 얘는 약간 넝쿨 느낌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많이 키우셔서 선반이나 책상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약간 토분에다가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 많이 식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분위기가 있고 이게 꽃들이 만개를 하면은 얼마나 예쁠지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보라색 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집안 분위기도 정말 화사하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쌀이도 정말 좀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고 대신에 물을 좀 늦게 주면은 잎들이 좀 다 시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봄을 알리는 식물 중에 가장 유명한 식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에니시다예요. 노란색 꽃이 피는 식물이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되게 좋아요. 되게 은은한 꽃향기가 나서 되게 좋고 약간 멀리서 봐도 되게 풍성하고 노란색이 되게 포인트가 돼서 인기가 많고요. 보통적으로 봄을 떠올리면 개나리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개나리를 닮아서 좀 더 인기가 많고 이 식물과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피나타랑 이렇게 같이 두면은 크기도 비슷하고 정말 집안 분위기가 완전 화사해질 것 같아요. 꽃향기도 은은하게 잘 나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두 아이를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니시다였어요. 꽃도 정말 예쁜 편이에요. 그 다음은 과실수 레몬나무예요. 보통적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은 꽃이 핀 자리에서 이제 작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열매가 이제 지금 시기부터 해서 이제 여름, 가을 점점 되면서 크기가 조금씩 더 커지고요. 이제 색깔이 이제 초록색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식물은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식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생명력도 좀 강한 편이에요. 과실수들이 생각보다 생명력이 좀 강한데 키우기도 쉬운 편이어서 초보자분들이 처음 접하기에는 괜찮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몬나무였고요. 그 다음은 이 히아신스예요. 뭐 히아신스는 워낙 유명한 식물이어서
향기도 매우 좋고 거의 대부분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것 같아요. 히아신스 향기가 저 너무 진하고 너무 좋아요. 거의 향수 원료로도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너무 예쁘고, 이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지고 나면은 꽃대를 잘라주시고 뿌리 부분도 이렇게 잘라내 주신 다음에 이 알 뿌리 이 부분만 남겨두시고 뭐 양파망이나 신문지에 싸셔서 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신 다음에 한 10월에서 11월쯤 흙에 다시 심어주시면 또 내년 봄에 이런 식으로 또 잎이 나면서 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아신스도 향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좀 다양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봄 식물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피나타나 뭐 애니시다, 아까 이런 꽃이 피는 식물들은 보통적으로 꽃이 피는 애들은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꽃망울들이 이렇게 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물이나 영양분이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처럼 약간 지금 흙이 포슬포슬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흙이 포슬포슬 하다면은 물을 바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식재된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흰 돌들이 보일 거예요. 약간 화이트 펄을 섞어서 배수를 좀 더 원활하게 과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 것을 보이는데, 분갈이 하실 때도 이런 화이트 펄을 좀 많이 섞으셔서 분갈이 해주시면은 좀 과습이 되거나 그런 거에 좀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주기는 보통 일주일에 1류회지만 실내 환경에 따라서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실내 쇼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집으로 가져가면 물을 바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내 환경이 완전 다르게 되니까 실내 환경에 따라서 무조건 다르게 되니 이런 식으로 꼭 흙을 체크해 보시고 물을 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햇빛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꽃이나 잎들이 더 잘 나게 되어 있어요. 햇빛의 역할은 보통 광합성 작용을 도와주는데, 광합성을 해야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포도당이 잎과 꽃을 피우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정말 좋고요. 대신에 실내가 많이 따뜻할 경우에는 이 꽃들이 정말 빨리 개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꽃을 좀 더 오래오래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살짝 실내에서 서늘한 공간에서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대신에 물을 주고 나서는 꼭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우시는 걸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이 피나타 같은 경우에도 보통 5월에서 6월까지 꽃이 가고, 꽃이 지면은 잎만 남게 되고 내년 봄에 또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시다도 마찬가지로 한번 뿌리를 한번 볼까요? 뿌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잔뿌리나 이런 뿌리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아까 보로니아 피나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펄라이트 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펄라이트를 이제 집에서 분갈이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흙만 사용하지 마시고 원예형 상토를 한 5 쓴다고 하면은 뭐 마사토 2, 뭐 펄라이트 3, 그런 5대5 비율로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최대한 과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요소들을 넣어서 도움을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봄철에만 만나볼 수 있는 예쁜 식물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식물과 또 다양한 정보들로 한번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